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항공교통안전관리자 모의고사 제1회 첫 번째 과목인 교통법규의 파트 2 문제 리뷰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항공기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로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임차한 항공기라는 이유만으로는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항공기처럼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 사업용 비행기에 장착해야 하는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더의 성능으로 옳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용 비행기에 장착해야 되는 트랜스폰더의 성능은 고도 7.62m, 피트로는 25피트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 고도 정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권고하는 트랜스폰더의 기압고도 정보 제공 기준치와도 일치합니다. 공중 충돌 방지 장치인 티카스 등의 성능 향상을 위해 25피트 단위의 성능을 권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특례받는 항공기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3조와 제4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한 특례 항공기 범위는 일반적으로 군용, 경찰, 세관 업무용 항공기나 재해 재난, 수색, 구조, 응급 후송 등을 위한 공공 목적 항공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이 사용하는 항공기도 적용 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1번의 경우에는 비행 점검용 항공기는 공공 목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단속 또는 법 집행의 목적의 항공 업무는 긴급한 업무, 즉 공공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구조, 군안, 화재 진화, 그리고 응급 환자 이송 등으로 정의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인 고개 비행금지 구역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4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제4호에서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500m 범위 안에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으로부터 500m 이하의 고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계비행 방식 항공기가 갖추어야 할 무선 설비의 설치 및 운용의 의무로 해당되는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시계비행 방식 항공기는 통신을 위한 VHF와 UHF 송수신기를 각각 2대씩, 그리고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1대를 의무로 장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에 해당되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설치 및 운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보수를 받고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항공 종사자.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36조 제1항 별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별표에 따르면 여러 항공 종사자 중 사업용 조종사가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않고 조종하는 자가용 조종사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양시간 연장 운항의 승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5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회항시간 연장 운항의 승인은 항공 용어로 EDTO라고 하며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엔진이 두 개인 항공기는 1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인가 승객 좌석 수가 20석 미만이고 최대 이륙 중량이 45,360kg 미만인 비행기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세 운송에 사용되는 비행기는 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항공기들은 주로 비정기 전세 운송, 즉 특정 목적 전용이라 운항 계획과 감독이 더 엄격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더 긴 회항 시간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계 비행 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관제권 안에 비행장을 이륙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기상 제한치는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2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관제권 안에 비행장에서 시계 비행 방식으로 이륙하거나 접근하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기상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운고 1500피트 이상과 지상 시정 5k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안 검색 면제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공무로 여행을 하는 산부 요인이 자동으로 보안 검색을 면제받는다는 법적 근거나 국제적 관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율이 높은 문제이므로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종사가 군 비행장을 착륙하려는 경우 수행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1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군 비행장은 군사시설이며 민간 항공기가 군 비행장에 착륙하려면 군에서 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항공안전법과 항공교통업무 규정, 그리고 실제 운항 관행 모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 국적 등을 표시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항공기 국적 표시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순으로 표시하고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국적기호는 로마자 대문자 HL로 표시해야 합니다.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에는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해야 합니다.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 또한 지워지지 않고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세 미만 항공 종사자 항공 신체 검사 증명의 유효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별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별표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운송용 조종사와 사업용 조종사는 일반적으로 12개월의 유효기간으로 규정되고 40세 미만의 자가용 조종사는 60개월, 항공교통관제사는 48개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공안전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58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자나 항공 관련 사업자는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 프로그램을 제출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안전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해설과 같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항공안전 운항 지침은 해당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비행 정보를 제공한다.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4번 보기 지문 중 기상 관측을 위한 무인 기구 계류는 해당 법령에서 제6호를 보시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항공 정보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3번 보기 지문은 항공 정보 자체가 아니라 항공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개념을 말하며 정보 제품이 아닌 관리 시스템이나 개념적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항공 정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 중 통행의 우선순위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6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통행의 우선순위로는 가장 먼저 열기구와 같은 기구류, 그리고 활공기, 그 다음 비행선, 그 다음 비행기와 헬리콥터, 그리고 동력 항공기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조종하기 어려운 항공기가 우선권을 갖고 조종이 비교적 쉬운 항공기 쪽이 양보를 해야 합니다. 1번 보기 지문은 기구류가 최우선이라 절대 양보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됩니다. 헬리콥터가 수색 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산악지역, 외딴 지역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해상 등을 횡단 비행할 때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로 옳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별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별표에 따르면 구급용구 품목으로는 불꽃 전환 신호 장비와 구명 장비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77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형식 증명은 항공기 설계 및 구조, 성능이 규정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운항 허가와는 별도로 항공기 제작 단계에서 기체 인증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즉, 운항기술 기준은 운항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형식 증명은 제작 및 인증 단계에서 포함되는 제도로서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제도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과 지상을 항행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의 등불.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항공기는 좌측 날개 끝에 적색, 우측 날개 끝에 녹색, 꼬리 날개에 백색인 항행 등과 충돌 방지 등을 통해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중 팔꿈치를 구부려 유도봉을 가슴 높이에서 머리 높이까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유도신호. 정답은 3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4조 별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서행 유도신호는 해설과 같은 그림 동작으로 나타내며 출제율이 높은 문제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관리 규정은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어야 하고, 급여 기준은 그 목적과 무관하며 포함된다면 인사관리 규정이나 회사 운영 규정의 일부일 뿐, 안전관리 규정의 본래의 목적과는 분리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역의 설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공역의 설정 기준은 항공안전 확보가 최우선 원칙이며 경제적 목적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공역의 경제적 활용은 고려 요소가 아니며 특히 항공안전보다 경제적 요소가 우선이 된다는 말 자체가 항공안전법의 기본 원칙과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 접근 경고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항공기.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전파를 이용하여 지상과 항공기 간의 충돌을 방지해주는 GPWS는 해당 법령에 따라 세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면 한 개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응급 구호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 운항 승무원의 최대 승무 시간이 연속 24시간일 때에 옳은 것.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별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별표에 따르면 연속 24시간일 경우 최대 승무 시간이 8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연간 또는 월간 최대 비행 시간과 비슷한 수치이므로 연속 24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제1의 첫 번째 과목인 교통법규 과목의 문제 리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과목인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문제 리뷰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